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48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1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1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신해월 임모일이 되겠고요. 일진 이모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명식은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해월이 되겠습니다. 해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이 임이라고 하는 천간을 다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죠. 물의 기운이죠. 그리고 물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마시는 물 생각하지만 기운적으로 봤을 때는 냉기를 뜻합니다. 냉기. 여기서 말하는 냉기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기운, 얼음을 얼릴 정도의 차가운 기운을 수의 기운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보게 되면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양에 해당이 되죠.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눠놨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 음수라고 하는 것은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가 바로 음수가 돼 똑같은 냉기가 되는 것이고 얘는 상대적으로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 음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고 성질이 다르고 용신치용법도 다르고 또 쓰임 용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 아니겠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그런 방대한 규모의 그런 물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은 뭐죠?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가장 큰 물일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물성이 비유할 때는 대체적으로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이 대해수인 임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은 큰 개념의 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반대로 이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에 비해서 작은 개념이죠. 그래서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 그래서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개념이 되겠고요. 또는 이제 시냇물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냇물 또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고요. 또 정화수도 해당이 되겠죠.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떠오르는 물 같은 이런 작은 개념의 우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물, 옹달샘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수하고 개수 같은 수라 하더라도 같은 차가운 기운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대수라고 해서 큰 개념,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로서 작은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의 특징, 작은 물이 아니라 그렇죠. 큰 물이기 때문에 임수는 신앙하면 어떤 성질,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임수가 신앙에서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범람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간이 왕해진다. 임수가 왕해진다. 일간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일간이 간목일간인데 해월에 임수가 투출됐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월에 임수가 약하지 않다는 얘기죠. 왕하다. 그러면 물이 범람을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무토로서 신앙하게 되면 뭘 한다? 제방해야 된다. 무토로서 임수를 파극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토로서 제방을 한다.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 장치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가 임수가 왕하더라고 하는 것은 사주 자체가 한습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임수가 왕해서 무토를 쓸 때는 무토만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화생토에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신왕해도 물이 범람할 정도에 이르지 않습니다. 접신물에 있는 물 내지는 우물, 옹달샘 또는 정화수 같은 것이 왕해서 아무리 왕하더라도 임수, 바다가 쓰나미를 일으키거나 강이 범람하는 것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에는 왕해도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고요. 개수는 오로지 청징함이 개수의 특징이고 청징함을 개수는 유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청징함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을 말한다.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물이 바로 음용수죠. 음용수가 탁기가 있다거나 진흙이 있다거나 이상한 벌레가 들어있다거나 하게 되면은 음용수로서 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개수고요. 정화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데 더러운 물 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맑고 깨끗함을 생명과도 같이 유지하기 때문에 임수는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계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 등을 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너무 왕하면 계수는 매몰이 되는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는 계수는 탁수가 되는 것이니 계수가 좋아하는 어떤 청징함을 다 해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이건 내일 해야 될 얘기지만, 개수일간들이 토가 많은 신경이 예민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있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성인 금으로서 생주해 주고, 또는 토가 많게 되면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한 반면, 임수는 무토 병화를 위주로 쓰게 되겠고요. 만약에 무토가 없을 때는 이제 간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정도로 또 쓸 수가 있죠. 그런 간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토를 쓰는 임수하고 간목을 쓰는 임수하고 어떤 게 더 좋으냐? 임수는 간목을 쓰는 것보다는 무토를 쓰는 것이 사주 공력이 더욱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임수도 신왕에 있을 때는 무토를 쓰지만, 임수가 신약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되냐면 인성인 금으로서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도 일간의 특징은 이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월은 입동과 소설로 이렇게 절기는 되어져 있고요. 입동이 되면서부터 가을에서 겨울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신유술 가을에서 해자축 겨울로 넘어오는 그러한 관문이 바로 입동이 되는 겁니다. 입동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어느 구역 수가 왕한 북방이 돼서 수왕절로 접어들게 됩니다. 신유술은 금이 왕했던 시절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입동이 지나면서부터는 수가 권세를 잡는 수왕절이다. 그래서 해월은 수의 뭐가 되죠?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자월은 수의 이제 제왕지가 돼서 가장 수가 왕할 때가 바로 해자월이 되는 것이고요. 축월 같은 경우에는 방합이 형성되지 않는 한은 축월은 기본적으로 진수축미의 4개월이라고 해서 여기는 토왕절로 봅니다. 단 축월이라 하더라도 지지에서 자수를 본다든가 또는 해수를 본다든가 금이 다시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금수가 다시 왕량해지는 그런 변화가 많은 그런 월이 바로 또 축월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요거는 자월 지나서 축월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월 같은 경우 겨울이죠. 그래서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혹한의 추위를 가지고 있다. 즉 추워지면 물은 얼게 되고요. 나무도 얼게 되고요. 금도 얼게 되고, 만물이 이렇게 차가워지게 되면 뭐가 없다? 생의가 없다. 모든 만물이 살고자 하는 어떤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점점 사그라들죠. 그래서 가을에 곰이라든가 겨울잠 자는 동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먹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겨울잠을 자는 거고, 어차피 밖에 나와봤자 추워서 활동을 못하는 것이니, 만약에 겨울잠을 안 자는 동물이라고 하면 옷이란다. 털을 이제 겨울에 혹한을 견디기 정도의 이제 두터운 털갈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겨우살이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혹한을 어떻게 잘 대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에는, 자월 같은 경우, 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조후가 되지 않는 사주는 좋은 사주다, 나쁜 사주다, 좋지 않은 사주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월에 제가 엄동설한 혹한이라고 말씀드렸죠. 살을 에이고 뼈를 깎는 듯한 그런 혹한의 주인데 불이 하나도 없어요. 온기가 하나도 없다. 다 얼어 죽게 됩니다. 반드시 화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상이고, 어느 일간이든 간에 화가 없는 해자축월의 일간은 도저히 발전의 기미가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반드시 화 중에서도 뿌리 있는 병화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정화는 있어도 공력이 병화의 발가락에 때맘친도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겨울에 조우할 때는 반드시 정화보다는 뿌리 있는 병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일간이 임수입니다.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왕절에 태어났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댕댕이도 지집 앞에서 50% 먹고 돌아간다고. 일간 자체가 수인데 수왕제로 태어났으니 일간이 어떻다?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고, 임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는 왕하면 충분한 성질. 임수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간이 왕하면 충분한다. 충분하면 물이 범람하는 것과 같으니 반드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무토만 있어서 안 되고 반드시 병화가 있어서 얼어붙은 물을 녹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에 무토가 약하기 때문에 이 무토를 갖다가 병화가 도와줘야 된다. 화생토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병화는 토를 생해주고 조우하는 역할을 하고, 무토는 임수가 범람하지 않도록 제방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해월에 임수는 신왕하기 때문에 재성으로서 칠살 편관을 생해주는 재생살이죠. 원래 제자약살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약살하는 국세가 되면은 해월의 임수가 중화를 잘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일간의 특징, 원령의 특징을 알았으면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가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이 해수라고 하는 것, 원래 자가 양이 되고 해는 음이 되는 것인데, 해수는 몸재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 용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음, 용양. 그 뜻은 뭐냐면 해수가 음이지만 그 본기는 임수라고 하는 양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쓸 때는 양으로 쓴다. 그래서 임수도 양수, 해수도 양수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양대 양이 되는데, 수가 수를 봤으니 양대 양은 뭐예요? 비견이 되는 것이죠. 비견.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렇다고 비견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양간이 월지가 포태법상 임간지가 되면 이거는 걸록, 거기다 이렇게 공식과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니, 임수 해월이 태어나면 걸록 격이 된다. 즉 예를 들어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병화 또는 무토가 사월에 태어나거나,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거나, 지금 해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 신왕한 사주가 된다.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다. 일간이 왕하면 일단 억부용신법에 의해서 왕한 일간을 갖다가 억제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관살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고요. 그러면 선생님, 정관이 좋은 것이니 정관을 쓸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관이 좋은 경우도 있고 편관칠살이 좋은 경우도 있는데, 임수라고 하는 대해수는 뭐냐, 양간인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제방이 되는 것이지, 음간인 기토로서 제방을 하면 오히려 기토를 탁하게 만든다. 기토 탁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칠살 무시무시한 편관으로서 임수를 제방해야 된다. 그래서 임수를 왕하면 기토 정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편관 무토를 채용하는 것이고, 또 무토 자체가 임수가 왕할 때는 병화를 아울러서 같이 쓴다라고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겁니다. 자, 일지를 먼저 보게 되면, 일지를 보지 말고요, 해월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임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걸 비견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걸록격이 그냥 수가 더 많아져서 이렇게 되면 물이 범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신금은 정인이니까 좋다가 아니라, 일간이 왕한데 정인이 있어서 다시 나를 생주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괜히 일간이 왕한데 그러니까 치맛바람이 센 거죠. 애기가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빵빵한데 거기다 대고 더 먹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국세인 것이고요. 일지 오화를 봤습니다. 임오일주가 되는데, 이 오화는 용도가 있습니다. 조후의 용도가 있죠. 조후. 선생님, 병화라야 된다면서요. 지지로 오화는 정화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잘 보시면은, 제가 병화를 물론 말씀드렸지만, 지금 병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뭐예요? 꽝 대신 닭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오중정화라도 쓸 수가 있고요. 오중병화는 쓰지 않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오중병화는 그냥 오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은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가 있는데, 병화는 불용 쓰지 않는다. 기토, 정화만 쓸 수 있다 해서 오중정화로서 뭘 해야 된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조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연지의 인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인중병화도 쓸 수 있죠. 선생님, 이거 인오화국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수가 이렇게 끼어 있으면 인오화국이 되지 않고요. 인해합 모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천간에 임수 2개 있죠. 신금 있죠. 이렇게 되면 원래 해월의 수가 굉장히 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수 옆에 임목이 딱 있어서
바로 첩신돼서 인해한 목이 되면 오히려 수의 기운이 많이 약해지고 반대로 목의 기운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낌으로 좀 아셔야 돼. 이건 무조건 그냥 개수에서 수가 3개, 목이 하나, 당연히 수가 왕하다. 물론 해월이 수가 왕한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인해한목하게 되면 지금 수가 왕한 만큼 목도 같이 왕하다라고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도 필요하지만 이거 오히려 수를 조금 더 보충해 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땐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 이거 인해한목만 아니었으면 반드시 무토를 써야 되는 사주인데 인해한목해서 오히려 수기가 많이 약해져 있다. 그래서 금을 쓰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되면은 아까 수의 근원을 마련해 준다. 경금 있고 신금 있으니까 이거 괜찮은데 이거 뭐가 문제냐면 얘는 인해한목이지만 얘네는 뭐가 되죠? 좌우충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화가 깨져버리죠. 물론 인중병화가 있긴 하지만은 이 임수 입장에서 이 양인이죠. 양인이 오화하고 충원하면 양인충이 되는데 오화는 오화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걸 충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땐 매우 좋지 못한 그러한 생시가 되는 것이고요.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축의 임수 통근할 수 있죠. 신금도 통근할 수 있습니다. 축시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화가 좀 천간에 병화라든가 정화가 투출되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화가 조금 부족한 것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떨 때 이 좋으냐면 초년에 수가 왕할 땐 조가 좀 안 되니까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목화운은 갔을 땐 요거 신축시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천간으로 임수세계 신금 하나라 하더라도 그 천간의 임수세계가 어디에 불을 둡니까? 여기에 불릴 두죠. 인해한목에서 목이 왕한데 인호화국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만약에 사이충이 돼가지고 이 해수가 깨져버리는 경우에는 오히려 수의 기운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묘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민신과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진시 같으면은 임수가 진에 뿔을 둘 수가 있겠죠.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임수를 제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임수의 기운을 갖다가 목으로 설해서 화를 생한다라고 하는 구조로 놓고 봤을 때 무토 쓰는 것보다는 공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갑진시는 그렇게 썩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을사병호 정미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게 되면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수가 왕한 것이 아니라 화가 왕한 것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인해한목해서 화를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의 기운이 많이 위축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금수운이 짧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는 또 경술대운에 금대운 운이 요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무신대운은 또 인신충이 되는 것이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생지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월의 임수가 신의 뿔을 둬서 무토 투출하는 것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유시 같은 경우에는 기토가 투출된 것이 좋지 않습니다. 탁하게 만들죠. 단 그냥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하는 정도 의 개념.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초년은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신해시는 중장년으로 갔을 때는 신해시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생시에 따라서 초년운이 좋으냐 중장년운이 좋으냐. 초년운이 좋을 때는 어떤 생시는 중장년 이후에 운이 안 좋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생시는 초년운은 나쁘지만 중장년 운으로 갔을 때 좋은 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극명하게 조금 달라지는 것 같으니 아마 출산하시는 분들은 요거 잘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은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생시만 말씀드린다면 경자시 절대 안 되겠죠. 좌우충이 되고 경술시도 제가 봤을 때 썩 좋은 생시는 아닌 것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 이 정도 그 다음에 경자시, 경술시 같은 경우 청안에 경금이 투출한다 하더라도 좌우충 또는 지지로 인호술 화국은 아니더라도 사주가 너무 조열해질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병호시 정도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서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불타는 금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